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 민주노총 소속의 일부 지금 택배 기사들이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사측에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 중인데, 그래서 지금 뭐 설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류가 조금 지금 배달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국토교통부가 지금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 뭐 이런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 내용은 무엇인지, 노조 반응은 어떤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현재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이제 본부 일부에서 네.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항의하면서 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수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좀 그렇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노동쟁의를 법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 회사 산하에 있는 노조에서 좀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자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제 택배 물류 작업을 하다가 과로사 하신 분들이 14명 이상에 달했거든요. 작년에 한 해 동안. 예. 그리고 우리가 택배 산업이 들어온 지 이제 10수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최저선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사실상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해석해서 적용이 되던 상황에 작년도에 관련된 생활물류법이 좀 기본적으로 통과가 된 상황이고 예. 그 여러 가지 과로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또 노조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핵심 쟁점은 현재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각 현장을 이제 25곳 정도를 이제 긴급 점검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 이게 분류 작업을 그동안 무임금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상 택배 기사들이 다 떠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든지 혹은 인력이 수급되지 않아서 이거를 택배 기사가 같이 전담을 하게 됐을 경우에 별도의 지급을 이제 비용 지급을 하도록 한 부분이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되고 있다. 70-80% 가까이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었고, 다만 노조 측에서는 이미 조사를 한 것부터가 문제다. 왜냐하면 현재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제 그 물류센터를 몇 군데를 심지어 내부에서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우선 점검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임의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언제 이제 긴급 점검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정보까지 흘러가서 미리 준비를 한 곳도 있었다는 이제 고발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배 관련해서 이제 인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0원 정도의 그 인상금 중에 실질적으로 사측의 이익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고, 이게 택배 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기 위한 명목이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나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노조 측의 입장과 정부 측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서는 무리가 없다라는 상황이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그럼 인상금에 관한 부분은 조사가 되지는 않은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인상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명목 자체도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이 분류 작업을 다 이제 통합적으로 막 이렇게 우죽순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막 한 자리에서 진행을 했던 거를 개별적으로 이제 이걸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런 거에 관련된 비용도 필요하다라는 사측의 입장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에 이제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기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명목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율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실태 조사와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적 중재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또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파업 중인 노조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쟁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제대로 조사를 네. 못했다. 사회적 합의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안을? 우선 지금 국토부가 이제 민간합동조사단을 이제 꾸려서 네. 25곳을 이제 현장 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민간합동조사단이라는 것도 국토부 중심으로만 된 게 아니라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도 택배 노조 추천, 택배사 추천, 정부 추천위원이 이렇게 3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일종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합동조사인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평을 이제 받은 것은 일정 정도 좀 합당한 조사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조사 자체는 근데 다만 지금 CJ 대한통운 그 일부 택배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네. 원래 1월 1일부터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서 1월 1일부터는 분류 작업을 완전히 이제 택배 기사들이 배제하도록 시행하도록 이제 되어 있긴 한데 다만 2차 합의문에서도 현장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분류 작업에 택배 기사가 투입되되 반드시 그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택배 노조는 1월 1일부터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으면 그냥 배제를 완전히 해야지 왜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분류 작업에 택배 기사들을 동원하느냐.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합의문상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 단서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들은 분명히 지켜지고 있다. 다만 분류 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만큼 네. 지금은 저는 시행 과도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실제 현장 조사단도 분류 전담 인력의 숙련도가 좀 부족해서 여전히 택배 기사분들이 잔업을 조금 더 하시거나 좀 더 일찍 출근해서 분류 작업을 돕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장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 과도기의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좀 극복을 하고 예. 관련한 시스템 정비랄지 인력 투여랄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는 조치들을 업체가 좀 진행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170원 원가에 대해서 그 이윤을 이제 노조 측에게 주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 택배 원가 170원이라는 것도 다 사회적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당정과 택배사와 택배 노조와 함께 체결한 건데 그 이제 워낙 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간 택배 단가가 너무 낮아져 있는 건가요? 낮다라고 네. 하는 문제인식도 실은 이제 국민적 시각도 다 있었고 그래서 적정 요금으로 만들어 가되 또 이제 분류 인력을 추가로 뽑고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또 지급하는 것까지를 이제 감안해서 170원이라는 인상을 이제 동의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택배 기사들은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당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택배 요금이 인상이 되면 수수료도 요율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에 이제 산입되는데 그것을 추가 요금의 인상에 따른 그 이윤을 또 다시 재배당하라라는 주장은 네. 조금 더 과도하다고 보이고 또 노조의 파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 CJ 대한통운 내에서도 택배 노조원들이 있고 비노조원들의 택배 기사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노조 택배 기사들이 집하하는 그런 배송 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어서 그 비노조 연대들도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택배 노조들의 파업을 그 철회할 안에서도. 것을 주장을 네.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갈등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동현님께서 현재 파업 지역에 근무하는 택배 기사신데 분류 알바 모집을 대리점으로 떠밀어서 알바를 못 구했는데 고스란히 분류 업무를 했는데 소장은 또 본사에서 나온 금액을 주지 않고 본사에서 얘기하는 수수료 인상은 지금 현장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지금 현장 얘기를 좀 덧붙여 주셨어요. 저희 조 대표님께서도 좀 더 의견을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우선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에 대해서 네. 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파업 쟁의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노동 3권이 우리의 헌법이나 기본법이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그 의미와 이것이 필요했던 어떤 맥락과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택배 노조가 지금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무리하게 우리의 일상을 막 무너뜨릴 정도의 선인가에 있어서는 저는 신보라 의원님 물론 그렇게 주장하진 않으셨지만 파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누군가가 어떤 노동 현장에서 최저선을 보장받지 못해서 사회적 요구를 하고 네. 파업을 한다는 거는 여러 대안을 시도해봤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도 진행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거의 네. 대다수. 그래서 타인의 안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옹호의 시각을 갖는 것이 결국에 나의 안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노동 권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우선으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6개월의 이제 현장에서 정착하고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왜 이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느냐의 부분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네. 물론 뭐 사회적 합의문 2찬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동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통이 있었지만 좀 통과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시행 기간을 준다는 거는 결국에 그 사안 안에 연착륙을 시키라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집배송을 하는 거 이외에 분류 작업을 하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구해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노동량이 굉장히 가중하다. 그럼 현재 이제 최저임금에서부터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그 범주 내에서 알바비를 이제 주고 있는 걸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인력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왜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노동이 갖는 뭐 고됨에 비해서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이나 안전에 대해서 보장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라디오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 주셨던 현장 관계자분의 말씀처럼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동안 그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택배 기사분들이 오롯이 떠안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정말로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이제 어떤 일자리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제한을 변화를 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현장 인력이 좀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네. 이제 임의 조사를 한 부분은 저는 좀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랜덤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현장을 간다는 거는 일정 부분 연착륙을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거를 점검을 나가는데 현장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안하고 있고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도외시하고 사실은 랜덤으로 나가는 거는 현장 관계자들이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물법 통과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는 휴게시설이 없어서 막 여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최저선만 사실 좀 담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니어서 생활물류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객관적으로 개정이 돼서 좀 이런 타협점을 좀 마련을 해야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파업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때문에 좀 늦어져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두 번째 뉴스도 중요한 뉴스인데요. 노점상 단체가 지금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주체로 좀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법 제정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를 신보라 의원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전국 노점상 총연합, 민주노점 전국연합, 전국 노점상 연합 이렇게 세 개 단체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선거 되면 후보자들이 찾는 게 노점이다. 노점상을 방문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벌금 말고 세금을 내며 장사하고 싶다. 는 노점상들의 절규가 이번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들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고요. 노점상도 사회경제적 주체로 직업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막는 등의 노점상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이 법안은 지난 20일 입법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서 5만 명. 청원이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선거 때라 더 노점상 분들께서 또 네.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세금을 내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법제적 요구 두 분의 판단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조 대표님. 네, 현재 이 법은 이제 국민청원 형태로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직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려고 했는데 성안된 안을 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구안만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요구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법적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견은 생기거나 이제 그렇죠.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작년도 재작년도 거치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민생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 200억 원 가량을 노점상을 하시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던 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하신 분이 47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왜 이렇게 적죠? 2억 미만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된 비용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기존에 이제 당초에는 도로 점유료를 내면서 이제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이제 한해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과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신상이나 뭐 사업 정보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현장의 여러 가지 뭐 우려 속에서 사실상 그렇죠. 실질적인 지원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크게 뉴스가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을 이해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임대료를 내고 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정말 사회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도로 점용료를 내더라도 노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이의 권리를 조율할 것인가를 이런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해결해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때 빼고는 좀 단발성으로 좀 사회적 논의가 숙성되기 좀 어려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 지역의 또 상인들과의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그렇죠. 가지 조정이 네. 필요한 부분이죠.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노점과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과는 통행권이나 위생권과의 갈등이 늘상 이제 있어 왔고 네. 상점과는 이제 가게 임대료나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을 예. 납부하는 상인들과 그런 세금에서 계속 면제 대상이 되어온 노점상 간의 이런 갈등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은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보장을 해주고 네. 노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점상 생계대책 협의회를 두어서 그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노점 정책 추진할 때도 어떤 기존 노점상을 배제하는 어떤 기준을 둘 수 없도록 뭐 재산이나 거주지 기간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앞에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이랄지 예. 협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일부 동의가 되더라도 예. 그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 여전히 좀 갈등의 요소들이 좀 있긴 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노점상이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유일한 벌이의 수단이 되어 계시는 분들과 예. 재산이 뭐 3억 원 거의 이상이 되면서도 불법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과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거라고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 허가제라고 하는 걸 2016년도부터 도입해서 했는데 네. 이제 그 거주 요건 그다음에 재산 네, 그런 상황. 것들의 기준을 좀 두기는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도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좀 논의가 네. 필요하군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